(2019년) 경영 성과와 2020년 경영 계획에 대해서 본사 김철윤 대표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철윤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이 되면 우리 또 가맹점주님들 또 협력사 여러분들을 뵙는 만큼 설레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기분이 업이 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년과 달리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작년도 그렇고 또 작년도 경기는 되게 안 좋았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업계가 전반적으로 한 15% 20%씩 매출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사실 우리는 플러스, 그러니까 가맹점 매출을 플러스 성장을 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해는 10월까지 저희가 한 4.1% 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7월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반등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12월 끝날 때쯤에는 한 3% 후반대 정도로 올해는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좀 너무나 아쉬운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비어킹 올해 이제 신메뉴 분기별, 그러니까 포시즌 이 마케팅, 메뉴 마케팅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 그 3개월 동안 또 새로운 어떠한 이제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이제 계속 해왔었고, 점주님들도 체감하시겠지만 이제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냈었습니다. 특히나 이 마약 왕갈비 치킨은 이제 2위까지 랭크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죠. 신메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업그레이드 메뉴입니다. 신메뉴는 없던 메뉴가 나오는 거지만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메뉴가 나오면은 기존 메뉴 중에 어떤 거는 또 이제 드롭되죠.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중에서 그거를 찾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가니까 이제 제외가 되는 건데, 그러나 또 일부 고객은 찾는 경우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메뉴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이 판매량이 증가되는, 또 브랜드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이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메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보통 한 20-30계단 정도 판매량이 증가되는, 우리 점주님들이 많이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재 및 조리법 개선, 올해 한 해도 그전에는 우리가 소시지 메뉴나 이런 경우도 칼집을 다 일일이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됐죠. 요 방향은 이제 재작년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공정의 효율화, 단순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세지가 아예 제조사에서 칼집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납품이 됨으로 인해서 가맹점에서는 일일이 칼집을 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성과였죠. 통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일일이 칼집을 넣어야지 되는 이런 부분을 아예 이제 납품 단계에서 칼집을 넣고
제공되는 그리고 꽃게랑 새우랑이라는 메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높았는데 이게 수입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제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브랜드들이 저 메뉴가 단종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고 싶은데 저희의 어떠한 이제 물량으로는 그 수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건보리 새우를 주방에서 고객의 반응은 있으니까 그거를 조리를 해서 다시 재출시하게 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대략 총 13건 그리고 조리법 개선 6건 등 공정의 어떠한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내용이 있었습니다. 테라가 올해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죠. 6월에 그 이제 펌비어킹이 이제 6월에 출시가 되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 한 달 동안 약 9만 병 넘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하이트 측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는 그 정도로 어떠한 파워풀하게 어떠한 프로모션이 되는 이런 경우는 못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거죠. 제일 많이 판 매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박스 정도씩 팔았습니다. 강남의 고속 터미널점이라 그래서 가장 많이 팔기도 했지만 가장 열심히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매장을 가보니까 업라이트 쿨러도 테라 맥주로 전체를 앞을 다 그냥 채워버리는 행사 동안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원래 우리가 이제 수입 맥주도 있고 뭐 쫙 있는데 앞쪽은 전부 그냥 테라 맥주로 하고 포스터도 폴링 도어를 전체를 쫙 돌려서 일자로 넣기도 하고 뭐 권일 판매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 7박스씩 판매가 된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을 달렸었죠. 그리고 FBS 이제 TV 요일별 팡팡 이벤트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지금 고객의 어떠한 그 응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텔라, 블랑, 산미구엘, 아사히, 파울라너 이 5개 업체가 진행을 해서 같이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 포럼 시상 매장은 이제 그 블랑 생맥주, 호가든 생맥주가 이제 추가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라너, 제주위트, 에일 이 2가지 맥주가 이제 새롭게 펌비어킹에 이제 그 입점을 하게 된 기존에 이제 몬테스 에일 맥주하고 그 크롬바커 이게 2개 맥주가 이제 또 드롭이 됐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도 수명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게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드롭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호응을 얻고 있는 이런 어떤 맥주가 있으면은 다시 또 새롭게 수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제주위트 에일 맥주는 수제 맥주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이런 그러니까 검증된 맥주인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저희 최승호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이제 우리 그 고객 프로모션은 지금 하질 못하고 점주님, 가맹 점주님 프로모션으로 해서 딱 둘로 잘랐습니다. 5등, 1등부터 5등 우리 하신 점주님께는 다음 분기 우리 이제 2월 달에 또 하겠죠. 예, 그때 이제 3개월간의 어떤 판매량을 놓고 이제 각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 다음에 15위까지 6위부터 15위까지는 이제 5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큰 매장, 매출이 높은 매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출 대비 MS도 따지고 또 절대 판매량도 따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장 사이즈에 따라서 매출이 뭐 다 다르죠. 뭐 2천만 원대 매출도 있고 1억 넘는 매장도 있고, 그래서 매출이 뭐 2천, 3천, 4천 뭐 되는 매장들도 충분히 이렇게 좀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게 이걸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마케팅 도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고객들을 더 끌어모으고 그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이런 이제 효과가 이어지게 되겠죠. 펀비어킹 홍보물 유무상 지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략 올해도 18종. 이제 메뉴판 같은 경우도 뭐 저기 한 4, 5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분기별로 이제 가맹점주님들한테 무상으로 제공드리고, 그 외에로도 뭐 포스터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시안물 이런 것들이 올해 18종 정도가 진행이 됐고, 뭐 몇 가지 또 업그레이드된 치킨 포장 박스라든가 유니폼 등등 이런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각종 영상 아까 시작 전에도 일부 가맹점의 어떤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런 어떠한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놓고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또 참고를 하셔서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약 10종 정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장사 방송국을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노력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영업 매출 혁신 세미나 우리 점주님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참석을 하셔요. 그래서 장사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계속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잊혀지거든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리마인드를 하시면 매장 어떤 매출 성장에 분명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다른 데 비해서는 되게 많이 오셔요. 그 일반인들도 오십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 하면은 한 열 몇 명 뭐 이렇게밖에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는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좀 나름대로 알려져서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한 120명 정도 많이 오고, 그래서 문 밖까지 이렇게 막 밀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뭐 150분 정도 오실 때는 진짜 막 이 항의까지 나올 정도. 그래서 이 부분, 이 이제 우리 구조를 아시겠지만 이 바깥에를 폴딩 도어로 공사를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아주 시원한 상황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이런 어떤 이제 행사를 저희가 1년에 4번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 이것도 한 6, 7천만 원 들어가는 행사예요. 한 번 할 때. 근데 그런데 이제 그 하는 이유는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지금 오늘 거의 한 400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보통 보면은 한 20, 30%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막 시상하시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정말 그 잘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막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못 보시게 되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모든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다 안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돼지대첩 런칭을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돈삼육지라는 브랜드를 약 한 5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대략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숙성,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걸 하고 나니까 맛있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중간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맛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고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천천히, 그리고 정말 뜻이 맞는
예비 점주님들과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올해 10월까지의 어떠한 경우가 4.2%의 이제 전년 대비 하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유를 대면은 뭐 이유도 될 수는 있어요. 뭐 가령 뭐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경쟁 브랜드들도 이제 막 저가 브랜드들이 지금 많이 또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인천 용현동 우리 가맹점을 들렀었는데 뭐 요즘에 이제 막 나오는 브랜드들이 막 그 저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어떤 매출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이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그건 이제 외부적인 거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이제 그 점주님들의 어떤 컨디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지금 대략 제가 자료를 좀 첨부한 거는 이제 휴무에 대한 겁니다. 휴무. 제가 이제 늘 뭐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버는 게 효율적이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제 요 데이터는 최소한 1년에 12번 이상 휴무하는 매장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쉬는 데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매장은 1년이 52주가 있으니까 1년 중에 52일을 쉬는 겁니다. 근데 물론 타당한 매장도 있어요. 완전 오피스 상권은 그게 맞아요. 어차피 일요일 날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매장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일보다는 손님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평일 매출액의 한 50%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12회가 아니라 드문드문 쉬는 매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정기적인 휴무가 아니라, 그래서 한 1년에 뭐 6번 쉬는 매장도 있고, 이거 다 그만큼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13개월 차 1년 후죠. 그러니까 오픈한 이후에 첫 달에 이제 한 달 영업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13개월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 쭉 나오죠. 휴무가 있는 매장들은 늘 얘기 드리지만 고객들이 왔다가 호탕을 치면 소비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경쟁 브랜드로 가게 됩니다. 우리보다 고다음 매장. 근데 그 매장을 갔는데 예전에 안 갔던 이유가 해결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를 안 가고 우리 펌비어킹으로 왔던 이유는 거기는 맛이 없었어. 주방장이 안 좋아서. 근데 그 사이에 주방장이 바뀌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단골들은 모르고 있겠죠. 그래서 펌비어킹을 계속 오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글로 갔는데 맛이 기가 막히진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매장은 불친절해 갖고 그 매장을 안 가고 펌비어킹 그나마 낫다 해서 왔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 갖고 우리보다 더 친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그걸 모르겠죠. 그래서 펌비어킹을 모르고 계속 오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매장을 가게 되겠죠. 가보니까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럼 눌러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무를 하게 되면 그 하루의 매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매출액에 상당히 영향을 줘요. 지금 휴무를 안 하고 있는 매장들이 어떠한 경우들을 보면 완전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이 데이터들은 뭐 우리 점주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수치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휴무를 하는 매장을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접하잖아요. 점주님들을. 근데 휴무를 안 하는 매장들이 더 필요할 텐데 더 파이팅이 넘쳐요. 더 긍정적이고 또 결과도 좋고 순기능이 있는 거죠. 이제 쉬는 매장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지금 이제 13개월 차 우리가 오픈빨이라는 얘기를 하죠. 오픈빨은
저가 브랜드는 엄청 세요. 초반에 싸니까 막 몰려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브랜드는 처음보다 매출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보다 항상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아까 이제 요 전에 있던 그 매장들은 오픈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손님을 떨고 낸 거예요. 뭐가 됐던. 그래서 우리가 휴무에 대한 거. 제가 20살 때 생각을 했던 것이 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나름 기준이 있었어요. 저도 20대 놀기가 싫겠어요. 친구들 다 놀자 그러는데. 근데 그때 생각을 한 게 내가 지금 하루를 놀면 40대 가면은 한 달을 고생해야지만 그 결과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점주님들 마찬가지세요. 열심히 지금 아까 전 매장보다 더 해서 더 버시라 이거죠. 평생 일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버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매장에서 남보다 빨리 벌고 2,000만 원 벌 수 있는 매장으로 이동을 하면 똑같은 시간 근무를 해도 수익은 2,000만 원이 돼요. 물론 투자 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더 벌은 걸로 투자가 되는 거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가족을 안 위하자는 게,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더 안정을 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면 노후 준비도 내가 해야 돼요. 지금 어중간한 설정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가면 5년 10년 지나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할 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남든 1,500이 남든 2,000만 원이 남든 안주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꾸 성장을 해야죠. 성장 위주로.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은 할 때는 빡세게 하시고 이제 성장할 때 가게를 팔고 더 늘리거나 뭐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두세 달 확 쉬세요 그냥. 그러니까 셀러리맨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대신에 주기적으로 쉬어요. 다른 겁니다. 대신에 셀러리맨보다는 돈을 훨씬 벌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 사례 어중간하게 자꾸 휴무하고 이런 매장들은 셀러리맨보다 수입도 더 많지도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미래도 셀러리맨들은 승진이라도 하잖아요. 제대로 하면. 다르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많이 벌어야 되고 할 때 어쨌든 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데이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휴무일수를 보면은 46%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저는 워라벨이고 뭐고 이게 진짜 너무나 잘못된 저는 개념이라고 봐요. 워라벨, 저녁 일이 전부인가? 저도 일이 전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미래의 워라벨은 어떻게 될 건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의 워라벨은 내가 하는데 오늘의 워라벨을 찾다 보면은 미래의 워라벨은 저는 오늘도 이제 출근하면서 한 두 분을 봤는데 그 페이지 줍는 분 170만 명이 넘어요. 174만 명이래요. 딱 그 숫자로 나온 게. 그분들은 휴무도 없어요. 근데 하루에 4,000원 벌어요. 나이는 70 전후.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상황이냐는 거죠. 그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못해요. 어쩔 수 있을 때 우리가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뭐 그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더 버시라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일조를 해서 내년에는 가맹 점주님 중에서 어떤 이제 부고, 어떤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가게를 문 닫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죠. 그때만큼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제 뭐 여기 점주님의 부모상, 형제 자매상, 뭐 배우자상, 자녀상 이럴 경우에는 본사 슈퍼바이저가 이제 3일에서 5일까지 채워 드리는 걸로.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이게 일이 이제 느는 거죠. 비용도 증가되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 가맹점이 문을 닫는 거는 정말 진짜 문 닫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해결을 해드리자 해서 이렇게 이제 안을 잡은 겁니다. 여하튼 뭐 내외적인 이런 어떠한 이제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또 가맹 점주님들, 또 우리 협력사,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장 앞에 서서 이 끌어가는 입장에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제가 좀 사죄를 드리고 더 큰 결의를 갖고 내년에는 무조건 이 빨간색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푸른색 성장으로 되게끔 이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끌어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0년 주요 경영 계획 좀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 좋은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그래도 뭐 적어도 한 4%대 정도의 어떤 성장은 유지하던 그런 국가죠. 근데 지금 내년이 뭐 더 좋아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결과도 1.8%로 이제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특화 생존 우수적객 사례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메시지를 전해드리죠. 까다로운 고객 다 맞춰드려야 된다 이제는. 그냥 우리 매뉴얼에 고객을 맞출 게 아니라 고객한테 맞추는 게 우리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신호등도 있잖아요. 신호등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데 수신호가 있잖아요. 수신호가 항상 우선이 되는, 이렇듯이 뭔가 조금 그 유별난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짜증을 내지 마시고 좋은 기회예요. 다행히 다른 우리 경쟁자들도 그런 고객이 왔을 때는 짜증을 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술 더 오히려 그렇게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 이거는 좀 유예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진행하게 되면 우리 점주님들의 어떠한 이제 비용적인 부분 관계되는 건데 이건 따로 또 자세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의 난립 아주 피곤한 겁니다. 저는 없어져야 될 이 브랜드의 유형이라고 보는데, 이 뭐 미술관이라든가 뭐 오사카 브루스, 경성주막, 뭐 뉴에가 시장, 백스비어 여기까지는 이제는 바람이 지났어요. 중저가의 특성은 초반에 일정 기간은 좀 반응을 보이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정말 중가, 중고가, 고가, 특고가까지 저가는 없어요. 중저가도 없고. 그래도 일부 점주님들은 이게 마진이 너무 적다 이러시는데, 그 중저가, 저가, 초저가 이런 브랜드들은 답이 없죠. 처음에 무지하게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다가 이제 그게 보통 한 6개월, 길면 1년 이 정도 가면 이제 내려가죠. 근데 가장 최근에 또 역전할머니라는 브랜드 맥주랑 뭐 크라운 맥주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저가, 중저가를 무기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와요. 전에 나왔다가 조금 이제 그 시장을 좀 혼란케 했던 브랜드들은 이제 때가 돼서 사라지고 또 나오고, 이것도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1, 2년은 갈 수 있는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내년도에 우리가 유념하면서 더 좀 그 마음가짐을 좀 동염해야 될, 그리고 가격 인상도 올해는 분기별로 두세 가지씩은 계속 인상을 시켰단 말이죠. 그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이제 뭐 임금 인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내년도에는 조금 제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외부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경쟁 브랜드들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용현동을 갔더니 역전할매 있고 크라운 맥주 있고 백스비어 있고, 조그만 동네였는데 한 동네에서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그 손님들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건 어쨌든 손님을 좀 밀어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인데 내년도에는 그거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도 이제 신메뉴나 업그레이드 메뉴가 준비가 잘 되고, 아까도 얘기 좀 김영구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곱돌이탕이나 이제 오돌이탕 올 겨울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메뉴입니다. 맛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격도 뭐 이제 저기 좀 적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템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선판매를 하면서 보니까 양이 적다는 이런 이제 고객이 좀 일부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객들의 유형이 뭐 둘이 오는 고객, 옛날같이처럼 막 왁자지껄 와서 막 이렇게 소비하는 유형은 예전보다 줄고 있고, 둘이 와서 오붓하게 셋이 와서 뭐 이런 자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늘리고 가격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다는 뭐 부분이 있어도 맛이나 뭐 이런 어떤 권유 뭐 이런 쪽으로 푸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신메뉴 평균이 8위, 평균이 8위 정도 랭크가 되는데, 내년에는 4위 정도가 랭크가 되게끔 정말 더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서 매출을 견인해 보겠습니다. 업메뉴 30계단을 목표로 해피 스페셜 내년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할 이런 이제 아이템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마케팅 방안, 그리고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는 데는 또 상당히 이 효과를 많이 봐요. 근데 이거는 조리할 때 어쨌든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만큼 고객한테 제공이 됐을 때 임팩트는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 생일 메뉴에서 단체 메뉴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아무래도 생일은 기본적으로 단체이고 일반 단체까지도 좀 최대 많이 흡수를 하자. 그리고 다음 이제 내년도에는 요 또 별도의 어떤 시상 부문으로 추가해서 가맹점주님들의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매출 증진에 일조를 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메뉴,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또 새로운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4시에 보내드리지만 10만 원 정도 이상 드시면은 이제 서비스 안주를 주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거는 이제 가맹점주님들의 재량으로 돼 있는 거죠. 직영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영점은 우리가 올해 한 3.8%, 9%에서 끝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참고로 직영점은 전체 평균이 15%를 넘겼어요, 성장으로. 그리고 이 각 부문별 수상 있죠. 각 부문별 수상을 전체를 다 섞어냈어요. 신메뉴 1등, 뭐 1등, 1등, 1등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섞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 이유가, 그걸 시상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 부문을 섞어냈더라고요. 전체 직영점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올라가게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직영점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이면 제공해드리고,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6만 원을 드시든 5만 원 드시든 2만 원 드시고 서비스 안주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걸 갖고 따지고 이 설득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드신 금액에 맞춰서 서비스 안주의 어떤 정도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죠.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손님은 점점 늘어나고, 또 손님이 늘어나면 고객들도 테이블 단가를 더 끌어올려줘요. 그리고 특별한 요구가 줄어듭니다. 손님이 많지 않으면은 얼마 먹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막 요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매출을 끌어올려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지 건건별로 이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아이 동반 고객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확대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지역 밀착형 아이템이다 보니까 동네 상권에서는 자녀들과 오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막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매장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아이 고객이 오면은 아예 그냥 이미지 서비스입니다. 아이들 고객이 오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이런 형태, 이것도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돈 다 번다니까요. 봉사 개념으로 하면은 다 돈 벌어요. 우리가 봉사 어디 가서 하면은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거 없이 한단 말이죠. 어디 뭐 장애인 기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노인분들 뭐 다양해요. 그런 생각으로 고객들을 따지고 우리 돈 벌면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용기 개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내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열학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될, 우리가 펀 비어킹이죠. 그래서 이게 비어라는 거를 정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 어떤 주류 맥주 시장에서 이미지를 끌고 올 수 있는, 이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뭐 테이블 매트라든가 또 뭐 이런 뭐 댕글링이라든가 방송을 통한 광고 또 배너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하는 데일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하시고 오늘 수상하실 것 같은데 비열하게 이제 그 아주 지존이 되신 분이 이제 영통 중앙점 요 점주님이 계신데 가장 먼저 이걸 하셨더라고요. 매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목이 되니까 이제 효과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더 세련되게 해서 각 가맹 점주님들이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 맥주 시장에서의 어떠한 그 점당 판매량은 뭐 전문점에 미치지 못해도 절대 판매량, 전체 판매량에서는 이제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프레시 마케팅, 우리가 이제 맥주집이니까 생맥주,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가정용의 성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용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일반 그 유통으로 할 수 있는 뭐 병맥주나 뭐 이런 걸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우리가 소매 유통에서 생맥주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맥주를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생맥주는 실제로 풍미가 좋아요. 이 일반 병맥주나 캔맥주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마케팅을 뭐 판넬이 됐든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든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또 방송에도 이제 구동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올해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이 있죠. 도쿄 올림픽. 그 시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옵션으로 할 것 같아요. 이제 점주님들한테 의무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원하시는 분만 하시게끔. 왜냐하면 그게 프로모션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점주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이 매출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보시고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 그 방송, 우리 자체 방송이 돌아가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TV 광고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비용이 제작비가 있고 또 이제 그 방송 이제 송출하는 그 비용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송출하는 그 방송 비용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연예인을 이제 활용을 해서 CF를 제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신메뉴 동영상이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같이 얹혀서 이제 그 진행을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 대한 이제 광고비 분담금은 본사가 50%, 가맹점이 50%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 본사에서 그거를 좀 커버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간단히 한번 요 영상을 보셨죠? 요 광고. 카스는 생맥주 공법으로 간 만든 생맥주의 맛 그대로. 간 만든 생맥주의 맛 카스 프레쉬. 그지? 예, 우리 펌비어킹 컨셉에 딱 맞는 스타일입니다. 재밌잖아요. 우리 후레쉬 마케팅 광고로 요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카카오톡 우수 접객 사례 발송을 하고 요거를 이제 가맹점의 우수 사례, 기존에는 접객 사례 위주로만 지금 보내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가맹점의 운영 사례, 성공 사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섞어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읽는 데는 30초면 끝날 거래요 아마. 30초, 길면 1분.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래도 한 3번 읽으면은 이제 습득이 돼요. 좀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한 5번 하게 되면 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서양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끼질을 할 때 10시간 도끼질을 하면 3시간은 날을 갈아라. 무딘 날을 갖고 맨날 그것만 두들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가맹점주님들도 맨날 하던 대로 그냥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분 정도 이제 요 적격 사례를 통해서, 이게 저는 매출을 20-30% 끌어올린다고 봐요. 이걸 보시고 그걸 응용해서 활용만 하시면 그게 20-30% 올라간다니까, 전체 평균 따지면은. 그래서 그거를 꼭 계속 어떠한 이제 그 장사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시면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을 내용을 어쨌든 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진행을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포럼 또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이제 조금씩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적성 교육을 이제 내년 중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사를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실패하는 이유에는 브랜드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입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맹점주님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될 분들은 아예 그냥 만류를 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장사 적성 교육 통하고, 그거를 이제 통과하신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 보수 교육. 지금 최근에 우리가 개선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홈페이지에 이제 고객 컴플레인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너무 잘했다고 봐요. 저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가맹점에 일일이 다니면서 살피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뭐 같으세요? 이 사진이? 이겁니다. 야채 바삭 치킨. 이게 우리 매뉴얼인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매장에서. 그리고
예, 이거 나와 버렸네요. 이거 보고선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예, 딱 아시죠?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정체불명해. 그러니까 메뉴판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 고객은 열받죠.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같으세요? 아, 또 나왔네. 이걸 누가 이걸 마늘치킨이라고 먹었어요? 물론 이게 조금 드시다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참고 먹다가 안 되겠다, 못 참겠다 해갖고 찍어서 올렸나 봐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거랑 이거랑 같냐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건 정말 가맹점주님에게도 너무나 마이너스고 전체 가맹점주님한테도 해가 되는, 그 매장만 안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는 다 같이 잘 사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모든 게 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해야만 돼요. 품질 관리를 본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그러니까 해마다가 아니라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1년 안에 또 나왔을 때는 이제 보수교육, 이것도 다 본사에서도 다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 가맹점주님을 위해서도 살려야 되고 여타 가맹점주님들의 피해를 안 가기 위해서도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컴플레인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컴플레인을 제기한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저희 본사 직원이 담당 SV가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어떠한 뭐 보상 뭐 이렇게 좀 답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컴플레인에 대한 관리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예, 펀하나의 성공 신화 다큐,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차원의 프로젝트고요. 펀비어킹 FBS TV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한 중량급 정도, 아주 스타까지는 당장 하긴 그렇지만 그 정도는 이제 CF 제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장사 채널 요거를 이제 내년 중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비어킹은 어쨌든 즐거운 거를 컨셉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자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짤방이라는 거를 이제 내년도에 좀 이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고객들이 이런 거를 이제 사이사이에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어떤 짤방들이 웃음이 터질 만한, 아니면 미소가 머금을 수 있도록 미소를 이런 어떠한 이제 차원에서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 요리조리 콘테스트, 우리 이제 가맹 점주님들 또 학생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메뉴에 대한 어떠한 이제 콘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조리, 지금 품질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품질인데 공정을 단축을 시키거나 오히려 더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어떠한 이제 범위를 놓고 이런 어떠한 이제 그 콘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년 진행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어쨌든 그 시장에서의 어떤 브랜드 인식이 계속 올라가겠죠.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떠한 이제 나름 준비를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연이 돼야지만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본사 차원에서 이제 좀 더 그래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고 이제 좀 진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하려고 했던 사실 계획이었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이 50, 60 세대 신중년이라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젊어졌죠, 모두가. 그리고 이제 보통 70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안 하는 순간에 소비는 급격히 줄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그 어떤 그 소비의 어떤 주체로서, 그리고 지금 20대랑 50대 또는 60대랑 구성원의 어떤 이제 비교를 보면 그 2배 이상 많아요, 숫자가. 지금 그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태어난 애들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요 세대는 이제 보통 100만 명 전후돼요, 그 한 해. 근데 올해는 한 32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냐? 저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어떤 먹고 사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거에 어떤 목적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에 맞춰서 노후 준비를 하는 기업이 만들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동일한 브랜드를, 동일한 상권에는 저희가 그 동일한 브랜드를 2개를 개설을 안 해드리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아까 가게를 비우면 안 된다, 이 부분이고, 그래서 한 상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또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게 50대, 60대 어떤 타깃으로 해서 아이디어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지금 표명하기는 그렇고 그 향후에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이런 이제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올해는 내년은 충분히 저는 그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올해 7월쯤이 가장 전년 대비 하락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제 그 7월이 가장 바닥이었고 5월경에 매출 비상 프로젝트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비상이 걸렸고, 그 비상 프로젝트는 이제 날 빗자입니다. 아닐 빗자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 정상으로 확 날아보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까지 하면 한 3.89% 정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7월 달에는 거의 한 10%까지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 평균 따지면. 물론 휴무만 그렇게 안 했어도 그렇게 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휴무만의 문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더 좀 몰입하면서 지금 아주 결의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맹점주님들, 또 우리 협력사 여러분들, 또 임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만 해나가시면 그건 뭐 100%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대첩은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은 이제 펌비워킹 점주님들 위주로만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까지만 본다면, 어쨌든 뭐 시장에서의 그 펌비워킹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좋은 이제 외부적인 상황, 경제 침체나
이제 저가, 중저가의 이제 그 브랜드들의 어떤 창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죠. 근데 저도 장사 쪽에 대해서는 정말 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경험도 누구보다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직영점이나 이런 사례를 보시듯이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영점을 가면 더 잘할 거예요, 사실. 근데 남의 손을 빌어서 결과를 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거에 비해서 진짜 거의 100배 이상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보다 프랜차이즈가 100배 이상 힘들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와, 진짜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협력사 여러분들 또 가맹점주님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에 옮기신다면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정말 모두가 밝은 어떠한 표정으로 됐기를 바라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